218쪽에 문제 풀어볼게요. 실력 문제.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지권은 지각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맞죠? 기권은 온실효과를 일으켜 생물이 살기 적합한 온도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수권은 지구 평균 기온을 유지하고, 이것도 맞는데 물이 밀도 물의 그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해수가 순환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런 거 맞아. 생물권의 존재는 고체 상태 물이 있기 때문이다. 고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 물이 있어야 되고,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다른 권역과 물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권역이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씨 읽어 두셔야지 물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권역이구나 이렇게 알지. 근데 물질은 이동이 적지만 에너지는 이동이 많아요. 에너지는 외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에너지는 이동이 많습니다. 에너지는 이동이 많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또 외권이고, 조력 에너지도 외권이고, 물질은 적지만 에너지는 이동이 많습니다. 자,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A층의 두께는 대륙보다 해양에서 두껍다. 지각은 대륙이 두껍죠. 해양이 두꺼운 게 아니라. 자, B는 액체 상태다. 아니, 고체 상태야. 대류가 활발한 것도 아니에요. 대류가 일어나긴 하는데 뭐 고체기 때문에, 유동성 고체기 때문에 좀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가장 부피가 큰 층은 B층입니다. 멘틀이 전체 부피의 80% 정도 차지합니다. 멘틀. D의 구성 요소는 규산염 물질이다. 규산염 물질은 이제 암석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암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각하고, 멘틀은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지각하고 멘틀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D는 이제 주요 구성 성분이 철과 니켈입니다. 철하고 니켈. 밀도 변화가 가장 급격한 데는 B에서 C다. 왜 그러냐면 이제 B는 고체고요. 여기는 액체이기 때문에 밀도 변화가 급격합니다. 가장.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고,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C는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과 니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유가 더 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도 변화가 가장 급격한 곳은 B랑 C 경계이고, 지진파의 속도 변화가 가장 크죠. 여기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많이 변합니다. 자, 아무튼 5번이 B랑 C 경계가 밀도 변화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기권의 층상 구조. 자, 여기 밑에서부터 대륙권, 여기 성층권, 여기는 이제 중간권, 열권이죠. A층은 기권에서 가장 안정한 층이다. 안정한 층은 이제 성층권이 되고요. 성층권이 되고, B는 대류와 기상현상 나타난다. 이건 대류권이죠. 오존이 있다. 자외선 흡수한다. 성층권. 밤과 낮의 기온차가 가장 크다. 맞아요. 근데 이건 왜 크냐면 이제 기체 밀도가 작아서, 기체 밀도가 작기 때문에, 기체가 희박해서 밀도가 작아서 그 기온 변화가 가장 큽니다. 대기 밀도가 가장 높은 층은 D이다. 높은 거는 이제 A죠. A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 밀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밀도가 높은 층은 A. 자, 가는 이제 기권의 층상 구조를 오존의 양은, 오존이 지금 이쪽에 많죠. 오존은 한 20에서 한 30km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하죠. 그래서 A는 기온이다. 기온이죠, 기온. A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 A에 들어갈 말을 이제 물어본 거지. A는 기온이고, 오존은 대부분 중간권이 아니라 성층권. 오존층이 파괴되면 기권의 층상 구조는 더 복잡해진다.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려놔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중간권까지는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오존층이 없을 때. 오존층이 없을 때. 자, 오존층이 없으면은 이제 중간 건계면이죠. 중간 건계면까지는 떨어지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닙니다. 1번 답은. 자, A층에 구름이 형성된다. 여기는 성층권인데 성층권에 구름 없습니다. 성층권은 안정한 대기권이어서 안정한 층이어서 뭐 이렇게 원래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 수증기가 상승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상승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구름이 형성되는 거는 B층이지. B층. B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아니죠. 기온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죠. 자, C층은 이제 뭐 핵인데 외핵 물질의 상태에 따라 두 개 층으로 구분된다. 맞죠? 그러니까 C는 그냥 외핵만 나타낸 건 아니고 외핵 내핵을 이제 같이 말하는 거죠. 핵인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액체인 상태는 이제 외핵이고요. 고체인 상태는 내핵이고. 다음은 2번. 자, 그림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권이죠, 수권. 해수. 수권 중에 이제 해수, 육수. 육수 중에 가장 많은 게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호수, 하천수가 있습니다. A의 순환에 의해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된다. 해수 순환이 있죠. 해류가 있죠. 해류. 해수 순환에 의해서. 자, B는 인간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이다. 아니에요. 빙하는 뭐 남극이나 북극에 제일 많고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호수, 하천수 아니면 지하수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육수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빙하가 녹으니까, 그렇죠? 빙하가 녹으니까.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로 가는 거죠. 빙하가 녹아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바다로 가니까 육수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7번. 해수의 층상구조. 깊어질수록 수온이 뭐 일정하다 낮아지다가 일정하다. 일정한 층은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생기는 층이고, 혼합층. 쭉 낮아지는 거는 이제 수온 약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주로 저장되는 층은, 그래도 온도가 그 높은 애가 그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A층이 맞고요. 해수의 연직 운동이 가장 활발한 층은 B층이다. B층은 연직 운동이 가장 안 활발한 거야. 활발하지 않은 거예요. 수온 약층은 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한 층. 그러니까 이런 게 온도가 낮은 애가 밀도가 크고 밀도가 큰 애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정한 층이에요. 밀도가 낮은 애가 밑바닥에 있으면은 뭐 연직으로 이제 움직이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한 층. 수온약층은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층은 C층이다. C층은 이제 원래 햇빛이 한 100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m 아래로 가면은 거의 깜깜해요. 여기는 이제 빛 에너지가 거의 도착하지 않죠. 그리고 무거운 물이 밑에 있는 거죠. 무거운 물이. 근데 무거운 물이 4도씨 물이 가장 무거워요. 4도씨 물. 4도씨 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층이죠. 4번입니다. 심해층은 거의 4도씨입니다. 8번. 자, 생물권이 뭐 수권에서부터 지권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는, 지권으로 올라왔죠. 생물권이. 그거는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고,
기권까지 이제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거는 이제 진화 과정에서 뭐 기권에 사는 애들이 주로 조류긴 하잖아요. 물론 뭐 곤충이나 이런 애들도 뭐 있긴 하던데, 어떤 기권에, 예, 지권에 있던 애들이 뭐 날개도 생기고 이러면서 조류가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저거는 이제 조류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렇게 된 거죠. 자,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물권이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 맞아. 생물권의 공간 범위는 원시 지구에 비해 현재가 더 좁아졌다. 아니지. 보면 알죠. 예, 더 넓어졌죠. 넓어졌죠. 2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A와 C가 있고요. 생물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여기가 수권, 그렇죠? 지권, 나중에 기권까지. 그 다음에 이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고, 그래서 수권, 지권, 기권이다. 이렇게 써놓고 비교하시면서 답을 맞추는 겁니다. 이건 수권, 지권, 기권이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이 문제 푸는 게 빨라지지도 않고. 여기다 수권, 지권, 기권 써놓고 비교하면서 체크를 해야지 안 틀립니다. A층의 두께는 C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A는 혼합층이잖아요. 혼합층은 기권의 영향을 많이 받죠. 맞죠? 그쵸? 기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 B층은 A층과 C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맞습니다. B층이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순환이 이렇게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차단하는 게 맞죠. 그렇죠? 답은 5번이고요. 자,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자외선 차단한다. 기권이고, 태양풍과 우주선이 지표로 입사되는 것을 막아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 태양풍이,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아니잖아. 뭐 자외선은 아니잖아. 태양풍과 우주선이 지표로 입사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게 지구 이게 자기장에서 그런 일을 해요. 지구 자기장에서.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근데 기권 바깥에 있어요. 이거는 외권이에요. 외권. 외권입니다. 얘는.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이거는 이제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게 생기고 보호막 같은 게 생긴다고 했죠. 어디 나오나? 보호막 같은 게 생겨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권 같잖아, 꼭. 근데 기권은 1000km 높이까지이고, 이거는 훨씬 더 범위가 커요. 어디 나왔는데? 187쪽에 있네요. 187쪽에 보시면, 187쪽에 거기 지구 자기장이 있죠. 지구 자기장이 있는데 이게 1000km면 한 요 정도는 되겠다. 요 정도. 어쨌든 그림이 뭐 정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대기권 바깥이야. 이건 훨씬 커. 대기권 바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권에 있는 거야. 외권. 얘는 외권에 있는 겁니다. 기권 같잖아 꼭. 근데 외권이다. 이거는 우주선이나 아니면 태양풍을 막아준다. 그거는 지구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외권입니다. 이거 외권이고요. 이거는 기권이 맞고, 비열이 크다. 물이죠. 물 말하는 거죠. 수권.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해준다. 기권, 외권, 수권. 2번. 그 다음에 11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 양은 지구 내부 에너지보다 크죠. 제일 커요. 얘가 거의 99%? 뭐 이 정도.
조력 에너지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다. 맞아요. 근데 주요라는 말 때문에 그러네. 조력 에너지가 순환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조류를 발생시키고 태양 에너지 때문에 해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류는 사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 주로라는 말 때문에 틀렸네. 그러니까 조력 에너지가 물의 순환을 일으킨다 이러면은 또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주된 에너지원은 이제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라고 또 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온도차가 나서 저위도에 있는 물이 고위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크기 때문에 조류는 좀 국지적으로 나타나죠. 왔다 갔다. 예. 근데 주요 에너지원은 이제 태양 에너지라고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요건 주요라는 말을 읽으셔야겠네요. 예.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예, 맞아요. 그 기억되고 4번. 예. 글씨를 하나하나 읽으셔야지 맞습니다. 이게. 자, 지구 시스템에서 제일 많은 게 어느 거죠? 네. 요거 태양 에너지인데 일으키는 현상? 여기 있다 써야 되는구나. 태양 에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태양 에너지 때문에 뭐 바람이 분다던가, 뭐 바람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부는 거고요. 네, 뭐 해류가 생긴다던가, 대기 순환. 뭐 이런 게 생긴다던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광합성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근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요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일물과 썰물은 이제 조력 에너지.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은 파도가 치고 이런 것도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기억에 들어가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 세게 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요 값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네요. 요 값보다는 크죠. 요 값보다는 크다. C는 A와 B로 전환된다. 그러지는 않아. 이 원인 자체는 틀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에너지 원이잖아. 에너지 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기억리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자,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야. 여기 확실하게 되어 있네.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이다. 지구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 A는 물의 순환은 이거를 말하는 거였구나. 아까 전에 그 의미가 이게 니은에서 물의 순환은 이제 증발하고 다시 내리고 뭐 이거를 말하는 거였네요. 선생님이 그냥 흐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의 순환은 증발하고 다시 비로 내리고 강에서 흘러 들어오고 이런 걸 말하는 거네. 이 물의 순환이라는 의미가 요런 물의 순환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해수의 순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의 순환이네요.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은 요런 과정이다.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이고,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 A는 육지에서 대기로 증발하는 양보다 많다. 계산을 해야겠죠. 증발은 60만큼 하는데, 근데 봐봐, 육지가 지금 육지로 들어온 게 96이잖아요. 육지로 들어온 게. 근데 나가는 것도 96이어야 돼. 그러니까 60만큼 날아가니까 여기는 36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나가는 게 지금 나가는 게 320이잖아요. 바다로 들어오는 게 요거 두 개 합치면은 320 나와야 돼요. 나오죠, 그렇죠? 320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육지에서 대기로 증발하는 양보다 많은 건 아니네.
육지와 바다는 모두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 물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억 지긋 4번이고요. 자, 공류, 이게 물이 흐르면서 지표를 변화시켜 주죠.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표 변화 맞죠? 단층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 폭포 물의 순환 과정 맞죠? 습곡 산맥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네요. 1번. 태양의 생성과 소멸 과정, 태풍이구나. 태풍의 생성과 소멸 과정이다. 열대 해상에서 해수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상승한다. 이게 되고, 해수가 증발하여 수증기가 응결할 구름이 된다. 그리고 근데 이때 응결할 때 있잖아요. 응결할 때 열 에너지가 나와요. 응결할 때 뭐 잡열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잡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액화열이 방출이 돼. 그러니까 응결하면서 열이 방출이 돼. 그런데 열이 방출되면 더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상승 기류가 더 세져요. 그러면서 태풍까지 성장을 하는 거죠. 태풍까지 성장을 합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한 후 육지와 마찰 등에 의해서 점차 소멸한다. 그 육지에 상륙하면은 수증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점차 소멸하죠. 이런 과정이다. 태풍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죠. 태양에너지. 이 에너지는 태양에너지죠. 조력에너지가 아니라 나에서 수증기가 구름이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물방울이 되는 건데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방출. 잡열을 방출합니다. 잡열은 이제 숨은 에너지다라는 뜻이긴 해요. 상태 변화할 때 나오는 에너지. 태풍의 생성은 기권과 수권, 태풍의 소멸은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맞죠? 읽어보시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태풍이 생기고, 수권에서 그 수증기를 공급을 받으니까 직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소멸하는 거지. 16번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광합성해서 탄소 순환이죠. 광합성해서 뭘로 되냐면 생물권으로 가요. 생물권. 식물의 몸체 일단 이런 게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석탄, 생물들이 이제 땅속에 파묻혀서 직권으로 직권. 화산 활동해 가지고 기권으로 나옵니다. 기권으로 나올 때는 이제 CO2 형태로 나오죠. 이산화탄소 형태로. 여기는 이제 유기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여기는 뭐 탄산염으로 있다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다, 뭐 석회석으로 되어 있다. 요건 석탄이니까 석탄 뭐 화석연료긴 하겠다. 화석연료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말 쓰죠. 자, 아무튼 지금은 이제 어떤 권역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생물권, 기권, 직권이네요. 생물권, 기권, 직권 4번. 17번. 자, 탄소 순환 과정이다. 탄소 순환 과정. 자, 인간 활동으로 A 과정이 증가하면서 지구 시스템의 탄소량이 증가한다. 대충 읽으면 맞아 보이지만 A는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증가했으니까. 지구 시스템의 탄소량은 일정한 거예요. 지구 시스템의 탄소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하는 거죠. 지구 시스템의 탄소량은 일정한 겁니다. 자, B 과정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동한다. B는 지금 생물권에서 나오는 거니까 B도 B는 나오는 거고 이제 광합성 들어가는 표현인 거지 지금.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이제 호흡을 통해서 생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수온이 높을수록 C 과정이 활발해진다. C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거예요. 물에 녹을 때 기체가 물에 녹을 때는 수온이 낮아야 돼. 수온이 높으면 오히려 튀어나와요.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은 거니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수온이 낮아야지 C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자, 지구 시스템에서 어떤 상호작용이고, 황사는 직권에서 기권, 직권과 기권 A 맞네요. 해류 형성은, 해류는 지속적인 바람이 있어야 돼. 지속적인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해류가 생겨요. 끌고 가야 되거든요, 물을. 한번 확 불고 말면은 파도 생기고 말지. 근데 계속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계속 바람이 불면 그 물의 흐름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면서 물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맞지? C의 상호작용은 A와 B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와 B는 어딨죠? A와 B에 주지 않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직권에서 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수권에서 쓰나미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권에 영향을 안 주나? 기권에 그 얘는 별로 안 좋네. 얘 상호작용 뭐 화산활동이 생겼다. 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죠. 이게 영향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답은 3번으로 하시고, 19번 지질 시대에 일어난 공룡 멸종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이다. 한 10km 정도의 운석이 20km/s의 속도로 지구 표면에 충돌하였다. 엄청난 충돌로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거는 이제 운석이 외권이죠. 운석이. 그래서 이거 외권과 직권이라고 하셔야 되고, 먼지가, 직권에서 생긴 먼지가 지구 상공을 뒤덮어만 했대있네. 지구 상공을 뒤덮어. 기권 없지 왜? 기권과 직권 여기 있구나.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햇빛을 차단해서. 답은 4번. 자, 오로라는 외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권이 아니라 미안해요. 그 열권. 근데 열권은 기권에 해당하죠. 기권. 이거는 외권입니다. 외권. 가는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이다. 근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 태양풍 같은 애들,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들, 외권에서 온 전하를 띤 입자들이 기권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기체를 이제 플라즈마 상태 같은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이 나는 건데, 그 기권과 상호작용, 외권과 상호작용이 맞죠. 이건 외핵의 대류에 의해 발생하는 거 맞아요. 지구자기장. 외핵의 대류에 의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태양풍을 차단하여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다음은 5번. 21번에 화산대와 지진대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거. 화산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대체로. 화산대, 지진대 거의 띠 모양이다. 띠. 이게 띠죠, 띠.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 띠 모양.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드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이 반드시 때문에 틀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 데만 있기도 해. 어떤 데는. 특히 요런 데는 지진만 발생해, 원래. 지진만. 해령은 사실은 파란 게 많긴 하지만 화산활동도 있어요. 해령은 화산활동도 원래 있고, 여기도 파란 게 많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지진만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뭐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고 이런 데는 이제 변환 단층이 있는 거에서 여기도 지진만 발생하죠. 자, 지진은 대륙의 중앙부보다 주변부에 많다. 주변부에 많아요. 주변부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지각 변동은 대서양 연안보다 태평양 연안에서 활발하다. 그렇죠. 이게 태평양 연안. 연안은 이걸 말하는 거죠. 예. 이런 게 태평양 연안이다. 태평양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여기가 이제 80%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한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죠. 판의 구조이다. A는 암석권이다. 암석권 맞네요. 100km 정도까지. 판이라고도 부르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니은이다. 니은은 사실 지각과 멘틀은 아니에요. 지각과 멘틀은 기역입니다. 기역. 이렇게 지진파의 변화가 급격한 부분입니다. 멘틀 대류는 B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여기 외권 아니야. 예, 멘틀은 원래 얼마지? 까먹었네. 하여튼 훨씬 더 깊어요. 여기는 지금 멘틀 상부예요. B는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약권이라고. 여기가 밑에가 외핵인 건 아니야. 저거는 이제 멘틀은 구텐베르그 면이라고 하는 데까지가 멘틀인데 거기가 이제 2,900km예요. 깊이가. 지금 요 윗부분인 거죠. 멘틀 윗부분. 이 그림에서 구텐베르그 면까지가 멘틀이고 레만 면이라고 5,100km까지는 거기는 이제 외핵과 내핵의 경계고. 하여튼 요거는 이제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멘틀 중에서도 이제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멘틀 대류는 B에서 일어난다. 맞죠? 자, 문제 엄청 많구나. 23번 판 경계에서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동하는데 지금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으로. 그래서 얘는 해양판, 대륙판 같고, 이거는 아무튼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거고, 판이 소멸하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얘가 판이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고, 멘틀 상승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고, 나는 멘틀 하강부 아닙니다. 멘틀 상승부입니다. 상승부. 상승을 해서 양옆으로 벌어지는 거고요. 다에서는 화산활동이 주로 발생한다. 다에서는 화산활동 없어요. 여기는. 여기 화산활동 없어. 예, 마그마 생성되지 않아. 기억. 자, 해양판과 해양판 충돌하네요. 이건 대륙판 충돌하고. 여기는 습곡산맥이 생기고, 얘는 이제 둘 중에 무거운 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둘 중에 무거운 판이.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거는 나고, 화산활동 활발한 거는 갑니다. 나는 화산활동은 없어요. 대륙판 충돌할 때 화산활동 생기지 않습니다. 멘틀 하강부에 위치한다. 이게 맞네요. 왜냐면 이제 멘틀이 이렇게 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찍으시고요. 한번. 그다음에 이런 거 호상열도를 의미하는 거고, 요건 해령을 의미합니다. 해령. 여기가 변환 단층, B가 변환 단층. 요건 해구. 요건 습곡 산맥에 있는. 자, A에서 D 지역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호상 열도로 해구와 나란하게 발달한다. 여기도 해구죠. 해구. 옳지 않은 거네요. 맞고요. 자, B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어긋나는 부분.
자, B와 C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이거 맞아요. 여기 얕은 곳에서 진원이 형성이 되는 거야. A, 여기서는 신발 지진이 발생해요. 이렇게 신발 지진. 여기는 이제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지하 뭐 300km 이하에서 그거보다 더 낮은 곳에서 진원이 생기거든요. C는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아니고, 이거는 해령 무슨 산맥 같은 거긴 한데 습곡산맥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예, 해령이라고 하지. D 아래에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맞죠? 이렇게 모여서 하강이야. 맞죠? 26번. 자, 여기는 해구, 요거는 해령. A 지하에 베니오프대가 발달한다. 요게 베니오프대입니다. 여기 요렇게. 예, 요거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자, B 중심부에 열곡이 발달되어 있다. 아, 이것도 맞아요. 열곡은 해령 중에서도 뭐 이게 뜨거운 계곡 뭐 이런 뜻이겠죠. 열곡은 열곡이 발달합니다. 네. 열곡이 있습니다. 해령에서 열곡이 있습니다. A와 B 모두 화산활동과 지진이 활발하다. 이거 맞습니다. 여기도 물을 머금은 이 멘틀이 녹아가지고 화산활동 생기고요. 여기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이제 마그마가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있어요. 해저화산이지, 해저화산. 그래서 답은 5번. 27번에 자, A에서 C 구간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맞죠? 여기 새로운 판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C에서 D 구간 신발 지진 아니에요. 여긴 천발 지진이야. 천발 지진. 변환단층이 형성돼. 여기가 변환단층이에요. CD.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는 같이 갑니다. 이렇게 같이 가고요. 여기가 변환단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번에 뭐 요런 건 변환단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모이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화산활동 활발하다. 변환단층 화산활동 활발하지 않아. B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맞죠? 새로운 해양지각 생성됩니다. 진원의 깊이는 C 부근이 가장 깊다. 이게 맞는데, 이렇게 모이는 데서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렴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고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판이다. A에서 B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대체로 얕아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원은 여기가 진원이지. 여기 진원. 지진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지점. 여기 진원 여기는 이제 깊어요. 신발 지진, 중발 지진, 천발 지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얕아진다. 맞아요. B와 나란하게 화산대가 나타난다. 그러긴 하죠. 이게 화산대, 화산이 잘 일어나는 화산대가 나타난다. 맞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네,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크다. 즉 유라시아판이 있고 태평양판이 있는데 태평양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라시아판은 대륙지각이고 태평양판은 해양지각이 속해 있는 해양판인데, 유라시아판보다 이제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죠. 현무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판들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서 더 밀도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답은 5번. 자,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 지역은 열곡대가 발달되어 있다. 예, 여기 열곡대라고 합니다.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다음에 B지역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섭입하여 해구가 발달한다. B지역은 둘 다 사실은 대륙판이에요. 둘 다. 대륙판이 충돌하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해구가 발달하지도 않고, 여기 이제 산맥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둘 다 대륙판이기 때문에 습곡 산맥이 발달하는 습곡 산맥. 섭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죠. C지역은 호상열도가 발달해 있다. 여기가 이제 일본이 호상열도가 되는 거지, 이게. 일본 열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신문 같은 데 나올 때, 뉴스에 나올 때, 뭐 일본 열도라고 불러. 호상열도가 발달해 있는 거고, D지역은 화산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건 변환단층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자, 이 지역은 해양판하고 대륙판의 충돌이에요. 여기가 해양판이고 이건 대륙판이야. 그럼 얘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돼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런 보기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진다.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진다. 맞죠?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는 화산활동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마그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화산활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습곡산맥인데 안데스 산맥도 습곡산맥이고 요것도 습곡산맥인데 여기는 화산활동 없어요. 화산 없는데 여기 화산활동 있습니다. 여기 화산활동 있어. 근데 요거 화산활동 없고 왜 변환단층이 화산활동 없어요. 아셨지요? 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금방 풉니다. 문제를 안 헷갈리게. 화산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지열에너지 사용합니다. 아이슬란드나 이런데 지열에너지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화산가스는 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니에요. 화산가스는 일단 유독해요. 뭐 황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이산화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니고 화산재는 장기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이거 맞아요. 처음에는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인명피해도 생기지만 나중에는 이제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4번이네요. 32번 지진 해일과 화산재 낙하는 해저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거죠. 가는 쓰나미라고 하지. 해저 지진에 의해 발생합니다.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이 물을 여기 지진은 갑자기 이제 꽝 하고 이제 뭐 어떻게 이게 땅바닥에 들리는 거야. 이렇게 지진이 단층 활동이 생기면 그 물을 밀어 올려요. 이렇게 물에 파동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몰려오는 거죠. 나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 낮아지기도 한다. 맞아요. 화산재가 많으면 이건 낙하만 얘기했지만 하여튼 화산재를 말하는 거죠. 화산재가 많으면은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기 때문에 평균 기온 낮아지기도 합니다. 얘가 조력 에너지는 아니야. 이게 조류는 아니야. 조력 에너지 아니고 이거는 태양 에너지 아니고 둘 다 원래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직권에 서 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죠. 3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번 지진파를 이용해 석유가 매장된 지역을 찾을 수가 있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파가 이동 세계 각국에 이제 그 관측소도 있고 뭐 화약 같은 거 터트려 가지고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발생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석유 매장 지역 같은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진파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신속히 대피한다. 아니고 엘리베이터 전기 끊어지면 갇히는 겁니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을 세울 때 내진 설계를 한다. 맞죠? 한번 문제가 많았네요. 자, 생명 시스템을 할 것인가 이걸 더 할 것인가. 잠깐 쉬었다가 통합사고력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가 통합사고력 하고 생명 시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얼마 안 되니까 요거 하고 갈게요. 통합사고력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봐 주시고. 네, 이렇게 좀 쓰는 거죠.
자, 이것도 자꾸 적어 보셔야지 되는 거고. 예. 층상구조 구분하는 기준 각각 설명하시오. 가는 기권이죠. 기권은 이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이건 참고해서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깊이에 따른, 좀 용어가 조금 다른데 수온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수온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온 변화라고 되어 있네. 예. 변화라고 해도 되긴 하겠네. 하여튼 뭐 앞에 책에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수온 변화라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 책에 있는 대로 좀 써주시면 좋겠고. 자, 안정한 층을 가장 안정한 층이라고 되어 있네. 가장 안정한 층. 가장 안정한 층. 어렵다. 가장 안정한 층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안정할까? 여기가 안정할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희박하거든요. 대류가 둘 다 없는데, 어렵다 이거. 가장 안정한 층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가장 안정한 층은 B층이 돼요. 괜히 나만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층권이 가장 안정하고, 예. 가에서는, 나에서는, 예. B입니다. B. 근데 그 이유는, 얘는 수온, 기온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얘는 수온이라고 표현해야겠지. 얘는 아래층이 위층보다 온도가 낮아. 둘 다. 아래층이 위층보다 온도가 낮아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예. 아래층의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아래층의 밀도가 크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쓰자.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에서 B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쓰시오. 이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A. 그러니까 하나를 찝어야 됩니다. 육지를 찝으시던지 아니면 뭐 얘를 찝으시든지. 근데 육지를 찝으면 안 되겠네. 왜냐면 여기가 지금 A, B 둘 다 모르니까 여기서 지금 계산해야죠. 기권에서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기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거 두 개 합쳐놨네. 수증기가 380인데 그 중에 284는 바다로 내리고, 육지로 내리는 거는 저거 빼야죠. 284 빼야죠. 96인가요? 96. A는 96. 그리고 그러니까 96이 들어왔어. 근데 나가는 게 96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B는 36. 36이죠. 예.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수건의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형성될 때 에너지 흐름을 설명하시오. 물이 증발하여, 그러니까 물이 증발할 때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하는 거고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형성되는 건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죠.
수증기가 응결되어 구름이 형성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기체보다 액체가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였던 애가 액체가 되면 남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3번에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지하수가 형성이 된다. 뭐 이런 게 일종의 탄산수가 돼. 탄산수.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어. 산성이야, 산성. 근데 걔가 탄산칼슘의 주성분인 석회암지대에 지하수가 흐르면 석회동굴이 되는데, 이 탄산수가 탄산칼슘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석회암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근데 물이 흐르면서 조금씩 녹여가지고 뻥 뚫린 거예요, 이게. 석회물질이 녹아있던 지하수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근데 얘가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거는 녹아가지고 생겼는데, 이 물에 있던 석회 성분이, 그게 다시 석회 성분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종류석, 이거 매달린 걸 종류석이라고 하죠. 석수는 아래에서부터 자라 나오는 거고, 석주는 연결된 거,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 그런 게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지구 시스템의 어떤 권역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설명하시오. 탄소는 가는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한 것이고, 나는 녹이죠. 석회동굴이 형성된다. 이거는 이거는 수권 그대로인데, 예. 이거는 수권에서 수권인데, 녹인 거구나. 석회암은 직권에 있던 거기 때문에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한 겁니다. 예, 석회암이 직권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수권에서 직권으로. 녹아있던 탄산염들이 석회암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직권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많구나. 8번까지라니. 이렇게 하시고, 자, 가에서 다 직권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을 쓰시오. 각각 설명하시오. 요건 이제 기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예, 암석이 풍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는 기권.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됐냐면, 이거는 모래알갱이가 부딪히는 거예요.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모래는 높이까지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버섯바위가 생기는 거죠. 예. 갯벌의 형성, 수권이라고 해야겠죠. 수권. 산호초는 원래 생물들이잖아. 산호가. 이건 생물권이죠. 상호작용을 일으킨 에너지원. 예, 가는 바람인데, 근데 그 바람의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예요. 나는 조력 에너지고, 밀물 썰물이 밀려왔다 뭐 나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다는 생물권은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일단 광합성하고, 그거를 먹고 이런 이제 순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태평양판 부분인데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인데, 자 봐봐요. 신발 지진이 필리핀판 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한 판의 경계일 것 같은데, 판 경계에 필리핀판 쪽으로 이렇게 지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일단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판 경계에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판이라는 게 만나는 게 당연히 면으로 만나죠.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니까 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띠 모양으로 생기는 거죠. 판들이 만날 때.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유는 판의 운동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지금 태평양판의 밀도가 더 큰 겁니다. 지금 태평양판의 밀도가 커서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되어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 모범 답안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밀도가 작은 필리핀판 아래로 비스듬하게 섭입할 때 판의 마찰에 의해서 섭입대를 따라 지진이 발생한다. 뭐 그런 거 더 쓸까요? 판의 마찰에 의해서 섭입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자꾸 쓰셔야 됩니다. 그 섭입대를 베니오프대라고도 해요. 이렇게 쓰셔야겠네요. 자, A에서 이 지역에 발달한 지형을 써라. 요거는 열곡대라고 해요. 열곡대라고 합니다. 이제 육지에서 있는 요건 열곡대라고 해요. 요거는 해구. 근데 여기에는 이제 호상열도도 있고,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 해구만 써야 되나? 호상열도 이거 써도 됩니다. 해구와 호상열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상열도 쓰시면 되겠고, C는 변환단층, D는 해구와 습곡산맥. 이거는 습곡산맥이죠. 여기는 습곡산맥이긴 한데, 해구와 습곡산맥. E는 해령. 바다 속에 있는 산맥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지형은 이런 거 쓰는 거고, 지각 변동은 화산 활동이나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화산 활동도 있죠. A는 화산 활동이랑 천발 지진. B는 화산활동 천발지진. 근데 여기는 화산활동이 있고, 지진이 천발지진에서부터 신발지진까지 있어요.
요렇게 이게 요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신발 지진까지 있습니다. 예, C는 지진만 있어요. 근데 지진인데 얘는 천발 지진. D도 화산 활동과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있습니다. E는 해령이니까 화산 지진 있고요. 지진 있고 화산 활동 있고 화산 활동과 이건 천발 지진. 이렇게 좀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와 나를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가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하여튼 가는 지구 내부 에너지. 가나 둘 다네요. 둘 다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금 가와 나를 일으킨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한 가지. 해일 가와 나를 일으킨 직권의 변화가 하여튼 지진인데 지진 둘 다 지진 때문에 생긴 거죠. 예.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긍정적인 거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 예, 지진파를 이용해서 이거 화산이구나.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네요. 가는 지진파를 이용해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지하자원 탐사 이런 것도 사용된다. 지하자원 탐사에도 사용됩니다. 나는 화산이군요. 예. 화산은 뭐 땅이 비옥해진다. 아니면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다. 아니면 관광 자원 뭐 이런 것도 씁니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그림 어느 계절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북풍이 부는 거잖아요. 북서 이게 계절풍이거든요. 북서 계절풍은 겨울에 부는 거예요. 겨울. 그래서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름에 폭발되는 게 더 나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는 이게 남동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피해가 적겠죠. 화산 폭발은 어느 계절에 발생한 거냐? 겨울이고 지금 북서 계절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 뭐 힌트에 있네요. 북서 계절풍. 화산재 분출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각각 한 가지씩 설명하시오. 환경적 피해. 일단은 이제 처음에 뭐 모범 답안 좀 참고할까요? 미세먼지가 뭐 증가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입장인 것 같네. 우리나라에서 터진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저러면 이제 뭐 미세먼지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네요. 지금 답안지에는 미세먼지 발생. 그러니까 화산재나 이런 거에 의한 피해가 먼저 발생하죠. 재산 피해라던가 뭐 이런 거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구 평균 기온이 하강할 수가 있어요. 뭐 기온 하강.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어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0.5도가 내려갔어요. 지구 전체적으로.
자, 뭐 환경적 피해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고 사회적 사회적 피해 북한이 일단은 안 좋아지겠죠. 여기는 뭐 범죄나 실업 증가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북한에 난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경제적 피해, 경제적 피해, 우리나라도 있을 수는 있죠. 이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항공기가 운항이 중단될 수는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 아이슬란드에 화산 폭발했을 때 항공기가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운항을 못 해가지고 거기 여행 갔던 사람이 뭐 못 돌아온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수가 있고 뭐 그러면 이제 물류 수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뭐 북한 난민을 우리가 뭐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인근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일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면 통일될 수도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은 백두산까지 폭발했는데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